지도부가 세종을 찾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2027년 완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산 둔포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조경 설계에 기존 부지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에 대한 처리 방안이 누락되면서 2달 이상 공사가 미뤄질 전망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천안의 한 대학에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피아니스트가 뛰어난 실력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김태형 감독이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경질됐습니다. 2027년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앞서 어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종을 찾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당초 목표였던 2027년 완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확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현재 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2건의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고 예정대로면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3단계 로드맵에 따라 2027년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일 세종시를 찾은 집권여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2027년 두 시설의 동시 준공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날 최민호 시장 역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 단독청사 완공 시기를 좀 더 앞당기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읽힙니다.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을 담은 실행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며 오늘 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세종의사당보다 늦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세종의사당보다 늦지 않게 아무리 늦어도 동시에 들어가라 이런 거기 때문에 세종의사당을 서두르면 저희들도 당연히 서두르세요. 저희들이 그 선착순 싸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이상래 행복청장 역시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이미 당정 내부적으론 교통정리가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중앙동 입주를 저희가 생략을 하게 된 거고요. 아마 그로 인해서 대통령 제2집무실 신축 계획은 좀 더 앞당겨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대통령 취임 100일을 전후해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이 제시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55분쯤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앞으로 10년 동안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천안시 축구단 김태형 감독이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경질됐습니다. 구단 사무국은 지난 3일 저녁 김 감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K3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천안은 올 시즌 19경기에 출전해 3승 9무 7패로 16개 팀 가운데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팀 성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김 감독의 방송 출연이 너무 잦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충남에서 유일하게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선거 공약서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산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지방선거 부문 약속 대상에서 박 시장이 선거 공약서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라는 미션 아래 아산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발전 계획을 공약서에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산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체육센터 조경 설계 과정에서 기존 부지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에 대한 처리 방안이 누락돼 2달 이상 공사가 미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북부 생활권 주민들의 체육 복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둔포 국민체육센터. 25m 길이의 6레인을 갖춘 수영장을 포함해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설 체육센터는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자재값 인상 등 소요 예산이 증가하면서 올해 3월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또다시 착공이 지연됐고 공사는 다시 3개월이 지난 6월 말이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에 착수했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체육센터 조경 설계를 하면서 현재 부지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에 대한 처리 방안을 담지 않은 겁니다. 이 같은 문제는 공사에 착수하고서야 드러났고 뒤늦게 이 사실을 통보받은 공원 녹지과가 10년 이상 된 소나무 등 조경수의 이식을 요청하면서 공사가 멈춘 겁니다. 이에 아산시는 현재 이식 가능한 조경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생육이 진행되는 여름철이 지난 후 조경수를 이식한 뒤 오는 10월쯤에는 다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계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된 만큼 설계 사무소 측에 지연 배상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체육센터 공사 기간은 약 13개월. 여기에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까지 포함될 경우 내년 준공도 불투명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인기죠. 천안의 한 대학에는 극중 우영우 변호사의 현실판인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임종현 학생을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사렛대학교 음악학과에 재학 중인 21살 임종현 씨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습니다. 7살에 장애 판정을 받은 임 씨는 9살에 처음 건반에 접했고 천재성을 알아본 중학교 방과후 교사의 권유로 예고에 진학해 피아노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동네 피아노 학원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개 이름을 악보로 보는 게 좋았습니다. 지도교수인 박지원 교수에게도 임종현 학생은 특별합니다. 장애 학생을 비롯해 20년 넘게 피아노를 가르쳐온 박 교수는 임종현 학생의 실력은 장애인만이 아닌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박 교수가 임종현 학생에게 놀랐던 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같이 뛰어난 작곡가도 한때 수년 동안 정신적인 그 우울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다운돼서 정신적으로 어려웠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에는 극복해내서 처음 초기 작품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남겼다. 나도 그렇게 극복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해서 실제로 임 씨는 지난 학기 학내 피아노 실기에서 1등을 차지했고 장학금을 놓친 적도 없습니다. 장애인은 물론 동양인들의 단점인 리듬감이 매우 안정적이고 4-5페이지나 되는 어려운 곡도 금세 재현해냅니다. 월광이라든지 아라베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로 4페이지, 5페이지 이 정도 되는 곡이에요. 그러면 종현이의 경우에 그런 곡들을 딱 2번만 들으면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사운드 메모리뿐만 아니고 이 테크닉도 따라줘야 되고. 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는 우크라이나 출신 피아니스트인 블라드미르 호로비치.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내지 못하는 소리를 내기 때문인데 임 씨 또한 자신만의 연주를 위해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아노 연주를 들려줄 때 좋아요. 반응 하든 안 하든 듣고 있으면 뿌듯해요. 얼마 전엔 특별한 피아니스트 임종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의 연주 영상을 올리는 등 세상과의 소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2027년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정기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회를 최종 승인했으며 그 결과를 3일 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특히 심사 결과 충청권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국제행사로서의 필요성과 적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등 개최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는 대회를 공동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제연맹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1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함께 최종 후보 도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시설지원사업소가 시설관리원 15명을 대상으로 용접기능사 실습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수는 새로 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수는 세종 하이텍고등학교에서 기계과 교원의 지도 아래 오는 19일까지 3주 동안 이뤄질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여름방학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 지역 아동센터 61곳에선 진로체험과 물놀이, 영화관람, 연주회 등 센터별로 100여 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천안 어린이 꿈놀이터에선 음악치료와 가족 이야기책 제작 등 10개의 프로그램이 다함께 돌봄센터에선 코딩과 동전아트 등이 진행됩니다. 충남과 세종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4차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일 하루 동안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5,561명. 일주일 전과 비교해 1,900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5월부터 감소세에 들어갔던 월별 확진자 수는 지난달에만 5만 7천여 명이 확진되며 2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8월 들어서도 이틀 만에 9,858명이 확진되면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79만 명을 넘어서면서 충남도민 10명 중 4명 가까이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천안과 아산 지역 누적 확진자만 39만 7천여 명으로 충남 지역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세종시 역시 지난 1일 하루에만 1,000여 명이 확진되면서 이달 들어 이틀 동안 2,000명 가까이 확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5만 3천여 명으로 수치로 보면 시민 10명 중 4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겁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4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이 50대 이상으로 확대된 만큼 천안시의 경우 동남구 보건소와 서북구 보건소에서 매주 이틀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산시도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돌며 순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대상자별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50대 이상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률은 약 25.1%에 머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무더위가 가시지 않는 요즘 여름 휴가 또는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종에 있는 2곳의 미술관에서 미술작품 감상을 하면서 휴식과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시회인지 김우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비닐을 소재로 상상 속 유전자 변형 괴물을 만들어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북극이 아닌 숲속에서 놀고 있는 북극곰을 아이들로 표현해 어린 시절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최근 새 단장을 마친 세종시 BRT 자급미술관에서 확장 이전을 기념한 특별 전시회가 3일부터 열립니다. 누구나 예술가가 되고 무엇이든 예술이 되는 미지의 미술공간, 일명 미미행성이란 주제로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겐 색다른 관람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시에 참여한 6명의 작가들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18점의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또 시각 예술가들이 이곳을 통해서 많은 창작 활동을 하게 하는 의미를 담아서 확장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8월 3일부터는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미지의 미술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미미 행성을 시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버려지는 오염물질이 다시 되돌아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 구체적이지 않고 실체화되지 않은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가득한 날로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지역 작가인 김지상 작가는 장르와 소재에 얽매이지 않는 현대미술가로 이번 전시회에서 환경을 주제로 조각부터 회화, 설치예술, 미디어 아트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 문제를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보고자 기획한 전시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예술가로서 시대적 문제를 시각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개인전은 세종시 갤러리 에이블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이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시 모집합니다. 이는 도내 기업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존 농특산물 쇼핑몰인 농사랑과 통합해 운영합니다. 충남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휴가철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천안아산 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요금소 등 29곳으로 교통경찰과 기동대, 암행 순찰차 등 경찰 인력 200여 명을 동원합니다. 한편 지난해 7월과 8월 발생한 도내 음주 교통사고는 519건으로 일평균 발생 건수가 전년도 7.8건에서 9.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달리는 차량의 썬루프 밖으로 어린아이가 상체를 내밀고 있는 사진 2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바로 천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누리꾼들의 공분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도로를 주행 중인 대형 RV 차량 썬루프에 사람 2명이 걸터 앉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선 여자아이로 추정되는 사람이 일어서기까지 합니다. 한눈에 봐도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사진이 찍힌 곳은 천안 성성동 삼성대로. 이 도로는 시속 60km 구간인데요. 목격자는 해당 차량이 단속 카메라를 지나자 시속 90km 가까이까지 속도를 올렸다고 밝혀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이틀 만에 조회수 12만 건을 넘겼고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살인 미수다, 아동학대다, 부모가 맞냐 등 운전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탑승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또한 불법입니다. 한편 이번 일은 목격자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접수해 경찰에 이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은 대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보충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총 2회 진행됩니다. 1차 교육은 이달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며 2차 교육은 10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입니다. 천안시가 여름철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생활 폐기물 배출 시간과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는 천안 사랑카드 앱 등에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라는 문구를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또 행정력으로 불법 투기를 모두 단속하기엔 역부족인 만큼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16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주민점검 신청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이며
안전 대진단 기간인 오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된 민관 합동팀이 안전을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 지적된 위험 요소는 시급성과 위험 정도를 따져 즉시 개선을 요청하거나 보수 보강 방법을 제공하며 지적 사항이 조치될 때까지 관리됩니다. 점검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두울실업에서 미화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106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륙패크에서 품질 관리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7-766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기강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6485-733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희망세상에서 요양보호사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224-031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